인류 역사상 자산의 정의는 시대의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생존과 직결되었던 농경사회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비옥한 토지가 절대적 가치를 지녔고, 대량 생산의 문을 연 산업화 시대에는 거대한 자본과 생산 설비가 부의 척도였습니다. 20세기 후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며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로 불렸지만, 이제 우리는 그조차 과거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2026년 현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 자본입니다. 경험 자본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해봤다는 사실을 넘어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얻은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얻은 독특한 통찰, 수많은 시행착오의 데이터, 위기를 극복하며 얻은 감정적 성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구축된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경제적 가치로 치환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기계가 학습할 수 없는, 오직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경험이 자본으로 명명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희소성의 원리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독점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만이 부와 명예를 누렸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검색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지식에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생성형 AI가 인간의 지능적 노동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지금, 단순한 지식의 양이나 정보 처리 속도는 더 이상 경쟁 우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제 시장이, 그리고 사회가 갈망하는 것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서의 실제 경험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레시피를 수백만 개 생성해낸다 한들 수십 년간 주방에서 불과 씨름하며 얻은 요리사의 손맛과 직관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지만,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깨달은 살아있는 교훈은 오직 그 고통과 환희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희소성이자 새로운 부의 원천입니다. 집단지성 프로젝트는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경험이 그저 사적인 추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겪은 좌절, 그것을 극복한 노하우, 남들은 모르는 당신만의 사소한 성공 비결, 이 모든 파편화된 개인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가치 있게 공유될 때, 그것은 단순한 일화를 넘어 사회적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무심코 흘려보냈던 일상의 순간들, 실패라고 치부했던 아픈 기억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값진 경험 자본으로 식별하고 축적하며 주의종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A부터 Z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강력한 개인 브랜드로 전환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여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 강좌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금융 전략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곧 당신의 자본이 되는 시대,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경험이 자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유일무이성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느낀 감정과 마주한 돌발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이 다름이 바로 당신만의 브랜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이 사소한 일이 남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 속에 당신의 독창성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가는 맛집에서 당신만이 발견한 숨겨진 메뉴, 혹은 남들이 모두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당신만이 시도했던 독특한 접근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적 지문이며 복제 불가능한 자산의 시작점입니다. 집단지성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아주 작은 실패담조차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껴주는 핵심 가이드가 됩니다. 당신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값진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경험의 크기가 아니라 경험에 담긴 당신만의 시선과 해석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은 데이터화입니다.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도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경험 자본은 기록을 통해 정제될 때 비로소 자산으로서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를 경험의 아카이빙이라 부릅니다.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 프로젝트 중 겪은 갈등, 심지어는 실패한 투자 경험까지도 정밀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록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논리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의 결과로 무엇을 배웠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경험 자본의 핵심 데이터를 형성합니다.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 기법, situation, task, action, result를 변형하여 상황, situation, 과제, task, 내가 취한 행동, action, 그로 인한 결과, result,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운 점, learning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배운 점이야말로 경험을 단순한 사건에서 값진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의 촉매제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당신이 과거에 내렸던 최선의 결정과 최악의 실수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당신은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는 유통될 때 가치가 발생합니다. 경험 자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죽은 자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블로그, 유튜브 혹은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타인의 피드백과 결합될 때 자본은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노하우가 100명에게 공유되면 그 가치는 100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새로운 관점이 더해져 10,00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집단 자산으로 진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트칼프의 법칙이 경험 자본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이 법칙처럼 당신의 경험은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치가 폭발합니다. 당신의 작은 인사이트가 다른 사람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고 당신이 공유한 실패 경험이 다른 스타트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는 단순히 내 것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을 더 큰 세상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당신의 지식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며 더 큰 바다로 나아가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험 자본을 쌓는 것은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마치 기업이 재무제표를 관리하듯 자신의 경험제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제표는 당신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을 카테고리화하십시오. 기술적 자본, 스킬 베이스드, 정서적 자본, 이모셔널, 관계적 자본, 릴레이셔널으로 나누어 매주 결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자본은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협상, 발표, 리더십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포함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습득한 새로운 기술은 무엇인가?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정서적 자본은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 경험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관계적 자본은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새롭게 연결된 인적 자원은 누구인가? 기존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매주 답하며 당신의 자산 가치를 측정하고 의식적으로 증대시켜야 합니다. 둘째, 실패의 자산화에 집중하십시오. 성공한 경험은 자본이 되기 쉽지만 실패한 경험은 훨씬 더 고귀한 자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운이나 타이밍 등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좌우될 때가 많지만 실패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값비싼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그 오답 노트를 공유하는 행위는 시장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고급 경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 창업가가 초기 제품의 처참한 실패 원인을 고객 인터뷰 부족과 잘못된 가설 검증으로 분석했다고 합시다. 그는 이 실패담을 블로그에 상세히 기록하고 어떤 질문을 던졌어야 했는지, 어떤 지표를 봤어야 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공유되며 그에게 실패를 통해 배운 전문가라는 강력한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집단지성 프로젝트의 수많은 리더들은 자신의 찬란한 성공보다 처참했던 실패의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교훈으로 재가공하십시오. 셋째, 메타인지를 통한 가치 극대화입니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 즉 한 단계 위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시장에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경험 자본론의 핵심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해결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경험이 당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수년간의 해외 생활 끝에 한국에 재적응하며 겪었던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소해 보이는 경험은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을 위해 성공적인 여기민을 위한 체크리스트, 귀국 후 겪는 문화 충격 극복법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사소한 경험이 타인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순간 경험은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화폐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컨텐츠 비즈니스의 본질이자 현대 지식사회에서 평범한 개인이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경험 속에 잠자고 있는 가치를 깨워 세상과 연결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 세대가 가르쳐준 방식으로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전통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경험 자본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험 자본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가가 몰수할 수도 없고 오직 당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자를 낳는 완벽한 자산입니다. 집단지성 프로젝트 8화에서 다룬 이 경험 자본론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경험 하나를 골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서사가 자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곧 브랜드가 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 자본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본의 행간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여러분만의 자산 목록을 작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9화에서는 이 축적된 경험 자본을 어떻게 구체적인 수익 모델로 연결할 것인지 연결 자본의 기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우리 프로젝트의 승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자산 공유를 댓글로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